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잘 모르는 비밀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비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그런 애들이고,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서울대 애들을 뽑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었고, 결과적으로, 중앙대 가니까 이런 아이였고, 결과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나 어쨌든 그 이하의 지방대학을 가고 보니까 어쨌든 결과가 그렇다. 그런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죠.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대학을 또는 더 명문대를 가기를 원하죠. 그것은 또 나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명문대를 가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왕관 비슷한 그 자랑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가 편한 생활, 더 나은 생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명문대를 가도록 원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3등급, 4등, 공부를 못한다는 게 3등급부터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떤 아이는 등급이 낮은데도, 예를 들어 5등급 또는 4등급인데도 1등급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2등급 대학을 간다든지, 또는 7등급인데도 2등급 대학이나 1등급 대학 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일단 2등급 대학까지는 갈 수가 있을 겁니다. 7등급이어도. 또 인서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전형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면 내신 성적이 일단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 전형인 거죠. 또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주로 서울 상위권 대학하고 부산과 한국기술교육대 또 경북대 이렇게 지방에서는 세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경북대, 부산대, 한국기술교육대, 천안에 있는 이렇게 세 개 대학이 있고 또 일부 최근에 생긴 한신대 논술도 있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좀 상위권 대학에 위치해 있죠.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을 보면 이제 그런 전형의 경우에는 하위권 대학이야, 중하위권 대학이야, 논술을 성적이 좀 낮아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상위권 대학의 논술의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등급이 조금 그러니까 수능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는 거의 관계 없고요. 수능 등급 기준으로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조금 높은 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거나 또는 더 상위권 대학 또는 더 상위권 학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 비율이 높죠. 그 재수생 비율이 왜 높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고가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력이.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어졌죠.
제가 어젠가 학생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아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주 큰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제 머리가 커진다는 의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커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예요. 어찌됐건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비밀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낮은 등급의 학생이 높은 등급의 대학을 가는 그 핵심은 결국 사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고력은 제가 좀 전에 논술 전형에서 예를 들었듯이 N수생이 더 잘한다 그랬죠. 가장 큰 이유는 걔네들이 재수에서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고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커졌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현역의 학생들에게도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서 넓히는 확산적 사고죠. 확장적 사고이고 확산적 사고이고 종합적 사고인데 이런 부분을 하게 하는 게 결국은 논술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성적,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에 맞는 거죠. 하지만 사고력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현역에서 대학에 가장 쉽게 가장 점프를 많이 해갈 수 있는 전형을 얘기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제가 앞에 서론을 길게 얘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사고력 확장이 그렇다는 것은 그 사고력 확장이 크다는 것은 꿈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꿈이 큰 학생이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한중경 이런 대학들 상위 10개 대학의 학생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꿈이 큰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커야 공부도 잘해진다는 거고 꿈이 커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즉, 그 꿈이 크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봐야 되는 것들도 세상도 더 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꿈이 큰 학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하기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죠. 뭐에서? 자신의 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당연히 동기부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신이 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창체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에서의 활동들 또는 교과 세특에서의 활동들 역시 세상을 보는 눈이 넓고 높아야 어떤 그 활동 역시도 그게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꿈을 크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아이에게 꿈을 크게 가져라 해서 가져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꿈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겠지만 그 과정은 역시 어떤 다양한 배경 지식이 길러져 있는 상태겠죠. 예를 들어 다양한 배경 지식이 길러도 나는 그냥 물리치료사가 좋아 이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는 아무래도 기술직인 셈인 거죠. 보건직에서도 보건직이 다 기술직이 자격증 제도가 다 그런 거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거고요. 또 실제로 제가 간호학과나 또는 간호학과를 가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이 어렸을 때부터 간호학과의 꿈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는 실제로 내신은 한 1.67
등급이고 또는 뭐 1.5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런데 수능 최저까지도 가능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능 최저도 뭐 각각 1등급 찍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의 꿈은 간호학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간호학과를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실제로 간호학과에 가서 거기에 가서 뭐 나중에 간호학과에 뭐 간호학의 교수가 될 수 교수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대형 병원 또는 뭐 이렇게 뭐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가서 간호사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거를 보면 충분히 의대에 갈 수 있는데 그 꿈을 가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 아이가 나중에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나중에 간호학과 가면 다시 재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내 꿈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상이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그것이 꼭 사회계열 학생뿐만이 아니라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걸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싶고 또 뭔가 꿈을 크게 가진 학생들 나 이렇게 해서 나 뭐 유학도 갈 거고 뭣도 할 거고 뭣도 해가면서 자신의 성장 모델을 쭉 그려놓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명문대에 등급이 낮더라도 명문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부의 기록이 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부의 기록에서 학생의 꿈이 그렇게 크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명문대에서 그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가 대학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뭐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그 가천대의 경우에 예전에 9등급 요즘이야 가천대가 훨씬 더 좋아졌지만 한 2, 3년 전에는 어쨌든 조금 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지금이야 뭐 전국구에서 많이 오고 있는 대학입니다만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폭발적으로 많이 오고 있는 대학인 거죠. 그런데 그때 가천대에서 수학만 잘했던 아이, 근데 이제 9등급이었던 아이가 수학만 잘해서 수학은 정말로 1등급, 다 1등급을 찍는데 나머지는 다 9등급을 찍고 있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골 때리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대학이 이제 회의를 했대요. 아니, 이렇게 골 때리는 애가 있는데 얘를 면접에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교수가 한번 불러봅시다. 뭐 이래서 그게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 학생을 합격을 시켰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무슨 논문 큰 논문 대회에 그 상 이름을 까먹었네. 논문 대회에 큰 원고가 게재가 됐다는 무슨 학회에 갇힌 지에 게재가 돼서 정말로 잘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학생의 등급,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9등급 애는 수학만 1등급이었던 그 아이는 결과적으로 매우 평균 등급으로 따지면 거의 뭐 7등급이나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7등급도 안 됐을까? 따져보면. 어찌됐건 뭐 정말 거의 9등급에 가까운 아이였지만 이제 그런 경우죠. 근데 아이들 중에는 당연히 꿈이 크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가 학업 성취도죠. 학업 성적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7, 8, 9등급에서 널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학생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조금 뭐 가천대, 명지대 뭐 이런 쪽의 대학들은
뭐 명지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니야. 거기도 되지. 안 될 리가 없어요. 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학들 대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위권 밖에 있는 대학들 20에서 35위 요 정도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9등급이어도 아마 능력치만 된다면 누구든지 다 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내신 등급이 낮아서 내 아이는 안 돼.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꿈이 커야 되고 그 꿈이 큰 만큼 기록이 좋게 하기 위한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꿈이 큰 아이가 학교 생활을 대충 할 리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활동에서 분명히 그 어른들 눈에는 매우 빼어난 활동이지만 또는 다수의 선생은 쟤 별로야라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 앞에 제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볼 때도 보면 선생님들도 알고 계세요. 저 아이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쁜지 몰라. 그렇지만 애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도 사고력도 매우 우수해. 이런 학생들이 꼭 학교에 한둘씩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기록에 분명히 신경을 쓰면 당연히 좀 전에 얘기한 인서울권 대학에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고 꿈을 크게 갖는 것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활동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학교 생활을 하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도 갖고 물론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의 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